고려인들을 총 50만 명 중에 1000명을 올해 안에 이주시키는 게 목표. 왜요? 인구가 너무 없어서. 제천에? 네, 제천. 지금 고려인들이 이제 어쨌든 한국. 시인데도. 네. 시인데. 왜냐면 근데 이제 어쨌든 농촌의 일자리인데 고려인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원래 그 지역에서 하던 업무들과 크게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라는 정서가 또 맞고 생김새나 이런 것들. 그래서 최근에 전통시장들이요 다국적 언어를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. 예를 들면 현수막이라던가 간판들도 예전엔 정비사업할 때 한국어로 했다면 이제 보통 4개국어로 같이 게시를 해준다던가, 그다음에 이제 지역 내에서는 어떤 외국 가정들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외국인 교류, 그러니까 예전에 외국인 지원센터였다면 이제 교류 지원센터로 좀 바뀌었죠, 명칭이. 그러니까 이제는 문화가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제 섞이는 과정의 첫 연도가 내년이 될 거라서 저희는 그런 작업들도 좀 지역에서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. 포스터도 다국적화. 그다음에 지역에 우리 동남아 가면 메뉴판도 다 한국어도 있고 하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우리 목포만 오더라도 외국 사람들이 놀러 오면 메뉴판 한국어로 된 데밖에 없죠. 그쵸. 외국인들은 굉장히 불친절한 도시인 거죠. 이런 국제화 언어 작업부터 시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도 저는 어르신분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우리에겐 파파고가 있으니까. 디지털을 활용할 수 있는 60대 사실 할 수 있거든요. 60대면 요즘 젊거든요. 그런 분들이 지역의 모든 포스터들을 한 곳을 모아서 다국적화하고 그것을 다시 배포하는 형태의 외국인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국제학교의 형태가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최근에 많이 듭니다. 예를 들어 서천에 있을 때도 처음에 그렇게 막 우리가 와서 무언가를 한다 시끌시끌했을 때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더군다나 이제 외국인이면 그렇죠. 말도 안 통하고 이제 왜냐면 이 서천도 거의 인구가 젊은 인구가 60대이고 뭐 다 80대 그 동네는 이제 거기에 계신 분들이 돌아가시면 다 빈집이다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. 소통이란 되게 많을 것 같아요. 우선 언어적인 것도 저도 만약에 그런 분들이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언어를 소통한다고 한다면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. 제가 그쪽은 뭐 식단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뭐 비건 식단, 할랄 식단 이런 거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도 사실 지역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한인타운을 만들고 차이나타운을 만든 것처럼 그런 식의 문화가 형성되기 이전에는 좀 그 과도기가 있지 않을까요? 그래도 있는 것 같아요. 때로는 이게 다문화라는 거 저는 정말 찬성하는데 태국인들과 러시아인들이 완도 외국인 인구의 거의 절반입니다. 정말요? 네. 진짜. 근데 이게 잡아가려고 보니 해경이 이제 불법에다가 플러스 대목까지니까 잡아가려고 하다 보니 얘네를 잡아가면은 양식업자들이 다 죽는다, 알는 소리 하고 있고. 근데 안 잡아가지고 다문화는 좋으나 아까 말한 대로 문화 차이에 대한 극복과 이해가 어느 정도 성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너무나 큰 과도기를 계속하면은 고려를 해본 문제이기도 하고. 왜냐면 있어요. 근데 이름이 얘들은 락시다. 그럼 넌 낙지. 이름이 락시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, 한국인들. 근데 너 낙지. 김우하다. 너 김밥. 그래가지고 야 김밥 낙지 이렇게 불러요. 근데 그게 이런 말 이상은 존중해서 불러주는 불러줘야 되는 것도 상호작용으로 저희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국가가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. 나라에 대한 문화를 바탕으로 이해하면서 교육을 좀 시켜야지만 그게 잘 되지 않을까요? 베트남에서 온 뭐 사람들 그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아서 또 그냥 그 안에서 다 소통이 되고 한국이라서 뭐 불편할 수도 있지만 자기들끼리 다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가지고 소통이 되다 보니 한국어를 한국 사람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렇게 그런 언어를 배우고 습득을 해서 굳이 해야 되는 거에 대한 필요성을 잘 못 느낀다고 하더라고요. 우리가 뭐 토론을 한다거나 의견을 이렇게 주장을 한다거나 소위 말해 그 디스커션하는 그런 영역으로에 가는 그게 있고 조금 더 가면 현업이랑 실무에 쓰는 또 우리가 이제 용어들을 활용한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ES 리포트를 쓴다거나 로컬 이제 제안서 쓰고 결과 보고서 쓰는 거 있잖아요. 그런 이제 특수적인 이제 맥락을 이해해서 쓰는 말과 이제 쓰기까지가 있는데 또 일상어에서 소통을 하는 친구는 정도까지는 될 수 있지만 이걸 현업으로 가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같이 가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요즘 연구를 하면서 들고 있긴 해요.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불문율이라는 게 있는데 우선 중국인은 웬만하면 쓰지 않는다. 아. 은근히 게으르고 정말 한국말을 알아듣는데 모른 척하는 걸 제일 잘한다.
근데 이런 일 때문에 저희 완도 같은 경우에도 정말 여기는 어렵게 살지만 이렇게 몇 년째 수산업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국인이 들어오지만 문화를 넘어서서 인식을 개선하면서 문화를 개척해야지. 워킹홀리데이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에도 어떤 동남아시아나 저희 나라보다 조금 아직 산업이 따라와야 되는 지역들을 위해서 워킹홀리데이 제도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아, 그러네. 네, 근데 이 워킹홀리데이가 정착하려면 생각해 보시면 지역 내에는 워킹홀리데이 플러스 언어 인스티튜트가 항상 같이 가요. 그렇겠죠. 안 그러면 또 네. 할 수 있는 게 없죠.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데가 한국에는 많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뭔가 제도화되지 않으면 쉽지가 않다는 거죠. 필요하다고 네. 지역 내에서 얘기해 주시면 사실 공간도 되게 많거든요. 평생 교육원도 있고. 근데 그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자격을 허들을 조금은 낮게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지역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는 좋은 강사님, 물론 지역에도 좋은 강사님 계시지만 그 조건을 보고 지역까지 내려오는 사람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해버리면 자체가 운영이 될 수가 없어서 저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국어 교육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천의 경우가 그렇습니다. 제천은 오면 3개월 동안 무료로 숙박이나 식사를 다 제공합니다. 3개월. 그 다음에 그때 3개월 내내 교육을 같이 해주죠. 한국의 문화라던가 언어라든가 기본적으로 나가서 뭔가 할 수 있도록 3개월 동안 점차 프로그램이 있고요. 나이대도 가족형을 선발을 먼저 합니다. 가족형. 개인이 오다 보니까 그들을 먼저 선행적으로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. 그 친구들한테 굉장히 큰 기회이죠. 그리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아이들이 그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뭔가 정착하려고 노력을 하지 다른 어떤 것들을 행위를 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. 5년 동안 그 대신 또 여기서 단점이 뭐냐? 되게 좀 힘든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교육인 지원센터는 전국에 다 있잖아요. 거기에서 필수적으로 그런 교육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정부에서 아예 그 지침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.